400년간 쭉 집안에서 대물림 되어 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2005년 경북 안동에 사는 하시락 씨는 방 안에 걸려있던 조상들의 계모임 그림 한 점을 TV쇼 진품명품에 감정 의뢰했다. 계회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보여주시죠. 자, 안동 지방에 사시던 분 11분이 모인 임계계입니다. 이 계회도 감정 올라가고 있습니다. 1억 5천! 1억 5천! 예!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임계계회도는 의뢰인 하시락 씨를 포함해 무려 13대 400여 년에 걸쳐 많은 사연과 의미를 간직한 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400년이라) 한 세월 동안에 병자호란이라든가 또는 일제강점기 또 6.25 그 동란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참 보존하는데 힘이 많이 들었죠. 그 조상님들이 다 그 정성이 다 깃들어 있는 그런 참 가치죠. 시대를 뛰어넘는 의리와 인연의 기록. 400년 전 안동 선비들이 나눈 아름다운 약속의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11명의 선비들이 모여서 신의와 우정을 약속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임계계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계회, 즉 계모임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상당히 친숙한 모임의 형태죠. 17세기 초에 쓰여진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는 우리나라의 풍속을 보면 시골의 모든 향읍 방리에 계가 만들어져 있다고 적고 있는데요.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계가 보급돼 있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 1613년에 결성된 임계계회는 놀랍게도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비들은 400여 년 전 맺은 약속의 증표로 몇 장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왜 이 계회도라고 하는 모임의 기록을 남기게 된 걸까요? 지난 2005년 진품명품에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감정가를 받은 400년 역사의 임계계회도. 그 그림 속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계모임을 지속해오고 있을까? 하우성의 13대 후손 하시락 씨의 집을 찾았다. 이제 학가산 광흥사에서 참 조상님들이 모여서 그 계회를 하시던 걸 배경으로 해서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 중간에는 거기에 모이신 어른들 중에 글을 좋아하시니까 지금이나 예나 친한 친구는 서로 모이면은 즐거우니까 술도 한 잔 있을 터이고, 그것도 또 때에 따라 음률도 나오고, 그래 흥이 겨워지면 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중간에는. 후손들 집안 벽에 걸린 채 400여 년을 대대손손 전해져 온 임계계회도. 그 속엔 하우성의 시 한 수도 전해져 온다. (60이) 넘은 나이에 함께 계를 만든 노인들이 나귀 타고 모인 곳이 학가산의 동쪽일세. 함께 즐기는 이 모임 잊기가 어려워. 그림의 모습 그려 벽에 걸어 길이 길이 보리라. 400여 년 전 임계계회에 참여한 하우성은 어떤 인물일까? 산파 중에
그 우자 성자예요. 자는 회천이요, 호는 송탄이요, 여 권옥봉, 이제 위 김송음, 저 윤사, 여 전부 임계회에 이제 벗들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5대조가 사육신으로 그 한 분이 그 당시에 역적으로 물려 있기 때문에 그 역적 집안이라 해가지고 아주 뭐 고개를 내밀 수 없고 이래 숨어서 살 시절인데 문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전부 들통 나가지고 멸문지화를 입을 지경이고, 그래서 이제 글이 있어도 글을 내놓도 못하고 그냥 좋은 벗을 사귀어가지고 그저 교우하는 것만으로 만족했지요. 이걸 증하고 자헌대부, 이조 판서, 그 행직인데 예조 참판. 예조 참판을 하면은 요즘 말하자면 문교부 차관급이죠. 2급 공무원. 사육신 하위진은 죽은 지 200여 년이 지난 숙종 때 신원이 복관됐다. 위자 지자 하고 또 새로 이제 뭐를 좀 시호를 준다 했는데, 시호를 뭐를 좀 하면 충렬공자라. 진주하시의 집성촌 서후면 교리. 하위지의 후손들이 안동에 숨어 살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뿌리를 내려 세거지를 이루었다. 하위지의 위패는 창렬 서원에서 봉안하고 있다. 1758년 영조 때 이조 판서에 추정되고 충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은거하면서 살다가 숙종 때 이제 신원복원이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육신 후손으로서 행세를 하게 됐습니다. 안동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 TV쇼 진품명품 출연 후 계회도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은 하시락 씨는 임계 계회도 진본을 이곳에 기탁하여 보관하고 있다. 임계 계회도 진품은 수장고에 보관 중인데 촬영을 위해 특별히 공개됐다. 그림과 글로 이루어진 임계 계회도는 광해군 5년인 1613년 학가선 아래 광흥사에 있었던 안동 선비들의 모임에 대한 기록물이다. 상단에는 전서체로 계회도의 제목을 적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비석의 표제 형식과도 동일한 방식이다. 계회 장면을 표현한 그림은 모임이 어디서 어떻게 열렸는가를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시는 당시 계모임의 감흥을 표현한 것으로 그림으로 다하지 못한 흥취를 대신하고 있다. 모임에 참석한 이들의 명단에 해당하는 좌목은 조선시대의 신상 정보를 기록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 임계 계회도는 이렇듯 4단계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임계계는 임자년과 계충년에 태어난 선비 11명이 환갑 즈음에 모인 동갑계이다. 계원들 가운데 임자생이 7이고 계축생이 4인데 좌목은 나이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림 아래에 쓰여진 시를 보면 계회도를 만든 이유를 알 수 있다. 연과 육식 각성홍 심도 총림 학가동 서교용민전 묘수 계용장대 화도주. 당시 선비들은 계모임을 할 때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회원수만큼 나누어 가졌다. 오늘날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어 나누어 갖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안동 출신의 동갑 선비들이 좋은 경관을 찾아 모였던 그림 속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학가산 아래 자리한 광흥산은 400여 년이 흐른 지금 여러 차례 재건으로 모습은 변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곳을 배경으로 그려진 임계계회도는 다른 회원의 후손들도 소장하고 있을까? 제작진은 임계계를 이어가고 있는 후손들과 연락해 일일이 찾아보기로 했다. 먼저 임계계의 창립 계원이었던 안담수의 정자를 찾았다. 이 정자는 저의 16대 선조로서 담자 숫자 하시는 정자입니다. 이 어른은 생시에 이 정자를 지으셨고 또 역사는 430년 되는 정자입니다. 병산서원 창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문인이자 학자인 안담수는 광해군 당시 인목 대비 폐비 사건의 상소를 올렸다가 삭탈관직됐다. 그 후 안동으로 낙향해 더 이상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강흥 인계해 장수라는 말은 강흥은 강흥사 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른들이 처음 모여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그 다음 째 이제 이 계측이라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 계를 해 가겠다 하는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모이는 장면부터를 그대로 이제 그 어떤 하공에게 부탁을 해서 그 계해도와 같이 모이면서 이 장수책까지 만들어서 계해도를 만든 걸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서해 류성룡의 제자로 필법이 힘차고 뛰어났던 곡강 2호. 그는 마을 앞에 곡강정을 짓고 풍류를 읊고 후진양성에 힘썼다. 그래 우리 13대조 곡강 선생이 희자는 호자인데 그 어른이 지으신 정자입니다. 그래 그 어른이 바로 임계회의 개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 당시에 아직까지 곡강 2호의 정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후손은 임계계회도를 소장하고 있을까? 예, 그리고 지금 병양서원에 가면 그 당시 현판이 있어요. 이 글씨가 전부 이 할아버지의 글씨랍니다. 예, 그 문집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유물도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제작진의 수소문 결과 임계계회를 잇고 있는 후손들 가운데 4문 중에서 아직까지 계회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안의 가보로 400년 가까이 보관되어 왔을 귀중한 자료. 하시락 씨도 국학진흥원의 협조를 얻어 진본을 가지고 참여했다. 마침내 한자리에 모이게 된 4점의 임계계회도. 각 가문의 대표주자로 참석한 이들이 나섰다. 안동권씨 가문의 계회도를 가지고 나온 권위의 12대손 권영근 씨. 순흥안씨 가문의 소장본을 가지고 나온 안담수의 16대손 안종식 씨. 저희 거는 영해박씨 가문의 계회도를 가지고 나온 박흡의 후손 박병준 씨. 그리고 진주하 씨의 소장본을 가지고 나온 하우성의 13대손 하시락 씨다. (400여 년) 전 조상들이 임계계회도를 나누어 가진 후 처음으로 모인 자리. 조심스레 넉 점의 임계계회도를 펼치기 시작했다. 조상들의 굳은 언약의 증표를 대하는 후손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그리고 넉 점의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을 담고 있을까? 사진기가 없던 그 시절 11명의 선비들은 모임의 정겨운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어서 나눠 갔듯이
참가자 수만큼 개회도를 그려서 나눠 가졌습니다. 저희 제작진에서 수소문을 한 결과 이 임계개회에 참여했던 회원 후손들 가운데 4집에서 아직까지도 이 임계개회도를 보관해 오고 있었습니다. 각 문중의 가보로 400여 년의 세월을 이어져 내려온 임계개회도. 선조들이 이 개회도를 나누어 가진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조의 유물로서 각 가문의 후손들에 의해 소중하게 간직되어 온 임계개회도. 마침내 함께 공개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임계계의 창립 계원들이 나눠 가진 후 400여 년 만의 일이다. 과연 그 모습은 단체 사진처럼 똑같을까? 넉 점의 임계개회도를 비교해본 결과 모두 상단에 전서체로 표제를 기록하고 광흥사 계모임 그림을 그린 후 하단에는 시문과 창립계원 11명의 명단을 똑같이 적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이 넉 점의 개회도를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릴까? 제작진은 개회도 전문연구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윤진영 박사에게 그 분석을 의뢰했다. 이 임계개회도라는 그림의 특징은요. 우선 이 개회에 참석한 자들이 학가산을 배경으로 광흥사라는 사찰 안에서 모임을 갖는 장면이 아주 작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핵심은 어떤 장면으로 기회를 가지고 이 모임을 갖는 장소가 어떤 특징을 갖고 경관을 갖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그림이지만 사실은 그 참석자들의 수에 맞춰서 또 수행원들이라든지 또 그 주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사람들까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거 없이 그리는 부분들은 가급적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개회 당시의 모습과 장소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개회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 개회 전통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관직에서 은퇴한 원로들이 친목을 목적으로 한 모임들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아주 크게 유행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 서울중앙관청에서 근무하는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회가 활성화가 되는데 서로의 이제 어떤 결속을 도모하고 친목을 나누는 그런 모임의 형태였죠. 그래서 그 이제 개회를 기념하고 또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 이제 개회도입니다. 16세기에 그려진 개회도 가운데 농암 이현보 종가소장의 은대 개회도와 비슷한 구도를 보이는 임계 개회도. 17세기 초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화풍은 16세기 서울에서 유행한 회화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강변 누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개회를 하는 장면과 그 배경을 이루는 이제 강변의 풍경들, 여기는 조금 훼손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넣는 게 기본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래된 개회도를 보고 지방 양반들이 모방을 해서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끝까지 모방 단계에 머물지 않고 또 지방 양반들의 어떤 정서와 또 그분들의 어떤 취향이 담겨진 그림으로서 또 굉장히 운치 있고 멋있는 그림으로 또 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넉 점의 그림이 공개된 결과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했다. 글씨도 좀 이 세 그림은 그림이 거의 일치합니다. 정자는 일치하는 거예요. 이 산소도와 모이는 자리 안에 사람 또 낙이 타고 오는 모습 여 밖에서 이제 그 시중 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그림이 거의 이제 여 보면은 저희 집에 소장한 것도 여기에서
세 마리 기러기가 날고 여기도 날고 여기도 나는데 넉 점의 임계 계회도 가운데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세 장의 그림은 거의 비슷했다. 그런데 그중 한 점은 확연히 달라 보였는데 바로 하시락 씨가 진품 명품에도 의뢰했던 진주 하씨 소장본이다. 비슷한 석 점의 그림은 모두 당시의 모임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림을 보면 모임 장소인 광흥사에 도착해 전각에 좌정하고 있는 10명의 선비와 뒤늦게 말을 타고 오는 선비 한 명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진주하씨 소장본은 표제, 좌목, 시 등의 내용은 같으나 그림에서 차이를 보였다. 무슨 이유일까? 이 아래쪽 그림은 사실 우리 그 회화사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좀 특이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 건물도 조금 그 구성이 좀 특이하고요. 요 나무의 묘사도 그렇고, 요 사람들도 조금 중국복식, 중국적인 이미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주로 이제 지방에서 활동하던 지방의 어떤 무명 화가들의 솜씨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아마 뭐 제 추측으로는 11점 가운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림이 손상된 경우도 있고, 뭐 화재나 수재를 당해 가지고 그림이 망실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언제 누가 참석했는지 알 수 있는 좌목이 일치하는 넉 점의 임계 계회도. 그렇다면 임계 계회도를 바탕으로 당시 안동 선비들의 계모임을 재현해 볼 수 있을까? (1613년) 늦가을, 당시 11명의 선비들은 학가산 동쪽 광흥사에 모였다. 그분들은 창한 백발로 모두가 지상의 신선이었다. 술잔을 서로 주고받으며 좋은 경치를 함께 즐기고 시를 읊으며 서로 화답하였으니 흥은 서로 높아가고 정은 깊어갔다. 그런데 첫 모임을 갖는 날, 한 명의 선비가 지각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속 지각생, 그는 누구일까? 임계 계회도에 수록된 시로 유추해 볼 수 있을까? 말 타고 찾아오니 온 나무가 단풍이로다. 나귀 타고 모인 곳이 학가산의 동쪽일세. 임계 계회도에 수록된 7편의 시 가운데 말과 나귀를 타고 왔다는 표현을 쓴 이는 김윤사와 하우성 두 사람. 그림 속 지각생은 과연 둘 중 하나일까? 아니면 그 외의 계원일까? 그리고 따로 자리를 마련해 앉은 3명의 선비는 누구일까? 김윤사가 강학을 논하고 후손들에게 학업을 전수한 국담정사. 국담 선생의 후손에게서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었다. 윤자 사자분은 임자생으로서 그때 당시에 61세, 또 그의 동생 동리 윤자 안자 할아버지는 8년 연하의 동생으로서 정회원은 아니고 3명이 그때 문과급제사 분들이 그 부정자 김시주, 또 신홍립, 동리 김윤환 그 세 분은 특별히 초청된 인사로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임자 계축생이 아니어서 동갑기에 들 수 없었던 3명의 선비들. 이들은 모두 임계계 창립 계원들과 인척관계에 있어 비회원 자격으로 계모임에 참석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별좌에 참석한 선비들의 후손까지도 임계계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그 좋은 일을 그림으로 그려 영구히 전하고자 화공에게 산의 형세와 누각의 모습을 그리게 하고 이름과 자, 호, 본관, 거주지 등을 차례로 기록하였다. 또 각기 한 폭씩 만들어 후일에 그 모습을 참고하는 자료로 삼고 자손들에게 전하여 대대로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400여 년간 조상들의 약속을 받들어 온 임계계회 후손들.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한 가문의 후손과 연락이 끊겼다. 1613년 안동 출신의 임자 계충년생 선비들이 환갑 즈음에 모여서 만든 임계계회.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동안 후손들은 선조들의 계모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만 한계 문중의 소식이 끊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허은길의 후손입니다. 임계계회 회원들은 연락이 끊어진 허 씨의 후손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400여 년 세대를 뛰어넘어 의리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임계계회. 현재는 계원수 100여 명, 정회원 40여 명이 매년 4월 10일 한 차례씩 임계계 모임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 임계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적별을 세워놓고 해놨으니까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없어진 집안, 그 집안의 후손들을 만났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지금 찾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큰 취지가 사람을 찾습니다. 하시락 씨가 방송국을 찾은 이유도 바로 허은길의 후손을 찾기 위해서였다. 10집은 모여 있는데 한 집이 빠졌어요. 이 중에 10집이 지금도 모여요? 예, 모입니다. 그런데 어느 댁이? 이 집이 이제 전 현감 허응자 길자 하는 어른, 이제 자는 길자 원자고 호는 하자 암자인데 호는 김해고 그 하회. 1613년 당시 하회에 거주했던 김해허 씨. 허은길의 후손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허은길 후손 추적에 나선 제작진에게 계명대 동산도서관에 그와 관련된 문건이 있다는 소식이 접수됐다. 1584년 과거 급제자들의 명단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 왕조의 과거 진행 규정상 모든 응시자는 시험에 앞서 자신들의 신상과 사대주의 명단을 제출해 응시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첫 번째 신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고요. 자가 나오고 생년이 나오고 본관과 거주지, 그 다음에 형제분에 대한 기록과 아버지에 대한 내용, 또 그 당시에 부모의 그 참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죠. 갑신 별시 병과 89위 기록을 남긴 허은길의 이름이 그 속에 있었다. 허은길이라는 분은 당시에 정로위에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가 길군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생년은 개축생이고 본가는 하양으로 되어 있고 당시에 밀양에 살았으며 동생으로 문길, 상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계계회도의 좌목과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 명단을 비교한 결과 허은길이라는 이름과 길원이라는 자, 그리고 개축생인 생년은 일치했다. 그런데 허씨 성의 본관과 거주지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해는 하양의 같은 하나의 그 근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보여주고, 그렇다면 1815년 발행된 하양 허씨 족보는 허은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허응길 관련 내용 가운데 그의 묘가 안동에 있다는 기록이 눈에 띈다. 그가 말년을 보낸 곳이 안동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닐까. 그리고 동생 이름도 앞선 자료와 일치한다. 혹시 동명이인일까, 동일인일까, 혹은 오류나 오기일까. 확실한 근거 확보를 위해 제작진은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백곡서원을 찾았다. 하양허씨 허응길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백곡서원. 그런데 위패에 기록된 허응길의 호는 희성당. 제작진을 혼란케 만드는 새로운 정보. 과연 그는 우리가 찾는 인물일까? 이제 휘성당 할아버지는 어디서 그 해가지고 현풍영감하고 대구 진원 병마 절도사 했는데 곽재우 마우당하고 같이 이병을 일으키가 화왕산에서 정동을 그때 제일 많이 이루었어요. 망우당 곽재우와 함께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는 희성당 허응길. 하양허씨 허응길 12대손의 새로운 제보를 실마리 삼아 대구 망우당 공원 내에 세워진 임난호국 영남충의단을 찾아보기로 했다. 외적의 침략 길목에 위치한 영남 지역은 전국에서 의병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다. 이곳엔 곽재우를 비롯한 315명의 영남 의병들의 영령을 봉안하고 그들의 위국 충절을 기리는 위패를 모시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315인 가운데 허응길 그가 있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 내용을 기록한 창의록에서도 역시 그와 관련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창의록에 기록된 영남 의병 허응길은 본 거주지는 밀양이나 그 당시는 안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다. 이로써 임계계회 창립계원인 허응길을 찾는 기나긴 추적은 끝이 났다. 마침내 그의 후손을 찾은 것이다. 제작진은 허응길의 후손 허성열 씨에게 임계계회의 존재와 계원들이 애타게 찾고 있음을 전했다. 해지도라. 여 앉은 사람은 예 계원들이고 예. 그때 그 했는 게 왜 이래 그림이 남으시 참 더군다나 감회무량합니다. 우리는 몰랐고 지금 들으니까 예 그 뭐 그런 기회가 있었다 하니 참 400여 년 동안 참 그 후레들이 아주 참 고맙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난 400여 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조들의 맹약을 지켜온 임계계회 후손들. 지금 그 그림이 아직도 우리 집에 있어 받들어 펼쳐보니 중국의 낙사와 향산의 모습을 해동해서 다시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아깝도다. 각 가문의 후손들이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하고 또 있는 자손들도 각처에 흩어져 찾을 길이 없으니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호의를 함께 할 수 없구나. 허응길의 후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조상들의 뜻을 온전히 이어가지 못함을 한탄해왔던 임계계 후손들의 한숨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 흥하면 패하고 패하면 흥하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이 개첩이 흥패의 느낌이 없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임계계 회원이었던 곡강 2호의 후손 이재인은 개축년인 1913년 모임 후에 이와 같은 후기를 남겼습니다. 400년 세월 대를 이어가며
의리와 인연을 자랑해온 임계계회. 이렇게 오래도록 변함없이 조상의 우위를 돈독히 지켜올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임계계회도 한장에서 시작된 안동 선비 11명의 고귀한 인연. 지난 400년간 그 인연의 깊은 뿌리만큼 수많은 기록들도 남겼다. 장수라. 강국의 중수 기사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강흥사에서 한 인계회를 한 뒤에 후속으로서 이제 또 이어가면서 그 계를 한 것을 여기에 후손들은 때때로 모임 장소를 달리하고 계모임 이름을 시대에 맞게 바꾸기도 했으나 1613년 임계계회 창립 계원들이 처음 맺었던 그 굳은 언약은 잊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엄혹한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도 모임을 쉬지 않았으며 생활이 여유롭지 않을 시기에도 결코 모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임계계회 후손들은 오늘날에도 1년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다. 400년 동안 이어져온 계모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안동에는 이런 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 임계계회보다 130년 앞서 최초로 만들어진 안동의 우향계를 통해 알아낼 수 있을까? 경북 봉화 닥실마을. 조선 중종 때 재상 충제 권벌의 종택이 이곳에 터를 잡은 뒤 안동권씨가 뿌리내린 시종마을이다. 충제 권벌 종과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이곳에 우리나라 선비들의 계모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아있다. 보물 896호 우향계축이다. 1478년 성종 9년 안동 지역 5문중의 선비 13명이 창립한 우향계에는 530년 역사를 자랑한다. 전체 4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폭에는 우향계와 관련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는 그 우향계의 후손들이 그 선조의 뜻을 승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진솔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진솔회에 참여했던 어른들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그 우향계의 직계 후손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향계는 안동의 대표적 명문 사족 가운데 하나인 고성이씨 이증으로부터 시작됐다. 세종 때 좌의정을 지낸 이원의 아들 이증은 1452년 진사시에 합격해 영산 현감을 지내던 중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벼슬을 버리고 안동으로 낙향해 정착했다. 그리고 안동 출신의 덕 있는 선비들과 두루 교유하며 우위를 돈독히 해나갔다. 우향계의 결성은 고성이 씨가 안동 사회에서 양반 가문으로 기반을 다져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1478년 안동으로 낙향해 새로 터를 잡은 고성이 씨 이증과 안동관 씨 3명, 흥해배 씨 4명, 영양남 씨 4명, 안강노 씨 1명 등 선비 13명이 창립 계원이 됐다. 계모임 이름은 한 고을의 선한 선비는 그 고을의 선한 선비와 벗한다는 맹자의 한 구절에서 취해온 것이다. 그 서울서 참 높은 뱃을 하다가 여아버지 상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안동서 그럴 때 이제 그래도 유립이라고 뭐 출입하는 집이 몇 집이냐. 그래 조사하니 이제 그 내문주 있어. 그래 그 출입하는 사람이 이제 몇이냐 해서 마구 같이 상종할 사람이 그때 12부이다. 그런데 우향계 조직에 참여한 13명 선비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당시 이들은 모두 안동 지역 사회를 주도하던 대표적인 양반 가문 출신들. 그리고 대부분이 일찍이 관직에 나갔다가 낙향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행적과 창립 계원들 사이의 인척 관계다. 조선 초기 이래로 안동 일대에는 상당수의 계 모임이 있어 왔지만 우향계의 결성은 특별했다. 5문 중 13명의 선비는 대부분 혼인관계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계원과 계원 사이 거미줄 같은 인척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안동에 토착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안동건 씨와 안동김 씨가 아주 튼튼한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 초기 혹은 이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양반들이 주로 거주지를 정할 때 처향이나 외향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처가를 따라가거나 혹은 외가를 따라가서 거주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동의 지역사회를 쥐락펴락하던 양반과 선비들이 때를 맞춰 벼슬을 버리고 낙향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그 세조 등극 당시 영남 학파는 전반적으로 세조 왕위 찬탈에 반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세조가 저지른 일련의 폐륜적 행동, 단종인 조카를 죽이고 그리고 형제들을 제거하고 이러한 것들은 흔히 명분과 예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유교 이념에 크게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교 성향, 성리학적 풍토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학파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우향계도 성립이 되었고 이후 언제든지 정치적 목적을 띤 그런 기구로서 급변할 그런 가능성은 가지고 있었죠. 우향계의 창립 배경엔 세조의 왕위 찬탈이 불러온 피바람이 짙게 깔려 있었다.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안동의 선비들은 벼슬길에 발을 끊고 초야에 묻혀 충정을 달랬다. 그런데 우향계는 왜 세조 때가 아닌 성종 9년에 창립됐을까? 그렇게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어느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유향소라는 이제 조직이 가동이 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향소는 지방 토착 양반들로 구성된 향촌 자치의 중심 기구로 오늘날의 시의회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했다. 양반들이 많이 살고 토착 양반 세력이 강했던 안동에선 판서 출신의 선비가 유향소의 수장을 맡을 정도로 그 권력이 막강했다. 안동 유향소의 권한은 국가가 누르고 뺏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안동은 딴 고을과 달라서 그 안동 자소를 거는 분이 있고 그분이 이제 지휘한 장소가 그게 이제 유림회가인데 거기 좌수가 제일 그 안동 향중을 이끌어 나가는 제일 어령입니다. 그분이 안동 유림에서 결정하는 일이라든지 그분이 결정하면 그게 곧 안동의 법이래. 그런데 유향소가 벼슬을 버리고
지방에 은가하고 있던 선비들의 집결처로 활용되는 움직임이 보이자 세조는 전국의 유향소를 없애는 작업에 착수했다. 향촌 자치조직을 상실한 13명의 안동 선비들은 유향소의 역할을 대신할 조직으로 우향계를 창립했다. 즉 우향계는 계원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 계모임이 아닌 세조 왕이차 안탈과 유향소 혁파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안동의 향촌 자치를 지켜나간 비밀 결사체와 같은 모임이었던 것이다. 당초에 모일 때는 친목 도모죠. 그러나 어떤 가다가 정치 사안이나 사회 문제가 있다 하면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게 이런 계입니다. 정치적 색깔로 우향계가 결성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잠재적 정치 기구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선비 혹은 조선시대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학자기도 하지만 이 학자는 단순하게 배우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이 배운 바를 실천하는 정치적으로 그 배운 바를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이 사명이고 또 의무기도 하고 또 양반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벼슬보다 학문을 높이 쳤던 안동의 선비들. 그들이 벼슬을 그만둔 때는 위태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계모인 관련 문서 어디에서도 그 까닭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뒷날 후손들은 그들의 절개와 충정을 알고 그 큰 뜻을 조차 530년을 이어오고 있다. 조선시대 지방 선비들은 향촌 내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때때로 계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안동의 5문 중 13명의 선비들이 모여서 결성한 우향계는 53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선비들의 계모임인데요.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계회를 통해서 친목은 물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고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듯 안동의 선비들로부터 시작이 된 계회는 후손들 대해서도 긴밀한 결속을 유지하며 친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서너 개의 계 모임에 동시에 참여할 정도로 한국인에게 익숙한 계. 그렇다면 그 옛날 선조들은 어땠을까? 홀기라고 이제 그 행사를 제사 행사 지낼 때 순서에 순서 그다음에 홀기를 처음 됐지만 530년 역사의 우향계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 권영근 씨. 그는 동시에 임계계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어떻게 두 계 모임에 관여하게 됐을까? 안동권 씨의 후손인 그가 400~500년을 이어온 두 계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 제 이름을 익히듯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권영근 씨의 선조들은 우향계와 임계계 두 계회의 창립 계원으로 모두 포함돼 있다. 자부사 용 권공 이제 이분의 후손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여 후손이네. 우리 나 때는 16대잖아. 이 해운 내는 다른 분은 못 들어. 다른 지금도 후손이 여기 후손이 아니면 돌 자기 없는 거라. 여기 내려오면 이제 여기 여기 이제 후손 3내놨단 말이야. 우리가 우양계도 전부 후손들이 그 참여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고손된 안동권 씨 족보를 살펴보면 두 계회 사이의 인맥을 이해할 수 있다. 우향계 창립 계원인 권고는 약 140년 후 결성된 임계회 회원 권위의 고조가 된다. 그 조상들이 그때 그 계회 말이지 그렇게 그 참여됐으니 그 똑같은 자손 그대로 내는 자손이라. 만약에 임계를 했던 이 옥봉도 그때 그 우향계 참여했을 거야. 참여했단 말이야. 우향계 권곤과 임계계 권위의 후손인 권영근 씨가 그렇듯 그들의 후손들은 두 계 모임에 참여하며 세대 간의 의리를 지켜왔다. 그때 당시처럼 그런 교훈은 못 맺어. 우리가 참 그때 당시 같으면 그런데 얼마나 그 돈독했겠어. 응?
항리 약속에 보면 있지만도 아프면 사람을 보내야지 문별하고 또 재정이 부족하면은 약을 지어서 보냈고 또 도둑을 맞았으면 또 같이 도둑을 잡으려고 같이 협력을 했고 또 화재가 보면은 났으면은 거기 물질적 재능이 있는 대로 그 도와가지고 그 같은 말이지 침묵을 그렇게 돈독히 했다 이게. 옥봉 권위를 모시는 도계 서원. 지난 9월 15일 임계회 회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매년 4월 10일 갖는 정규 모임 외에 특별 모임을 소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모임엔 새로운 회원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하양 허시 되시는 분이 5분이 이번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300에 몇십 년 만에 오늘 처음 이 후손들을 만났는데 우리 전 회원들과 같이 이 상견례를 하겠습니다. 반가이 서로 서로 같이 인사를 합시다. 예. 음예 바로 제작진의 추적 작업 결과 400년 세월 놓치고 살아온 인연의 끈을 되찾게 된 허응길의 후손들. 비로소 1613년 처음 임계계를 맺은 그날처럼 11명 선배 후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권영근 씨의 축 읽는 소리에 맞춰 11분의 조상님들께 차례로 제를 올리는 향사의식. 400년 만에 모든 후손이 참석한 온전한 제사다. 현 남천 최선생 현 송음 김선생. 드디어 허석열 씨도 조상님 앞에 섰다. 임계계 제사에서 조상께 드리는 첫 잔이다. 임계계회 제사에 처음 참석한 허석열과 11명 창립 계원들의 후손이 하나가 되어 절을 올리는 것으로 제례는 마무리됐다. 제례를 함께 지낸 후 술과 재물을 나누듯 정을 나누는 시간. 지난 세월 허응길 후손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애달파했던 임계계 회원들. 이 시간 이들은 어떤 생각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을까? 그동안 하양에서 오신 허정열 씨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모임을 가져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00년 가까이 이 기회를 이루게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손들의 의미가 아주 참 놀랍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허석열 씨가 익혀나가야 할 임계계회 규칙과 약속을 일러주는 회원들. 4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모인 자리에서 이들은 선조들이 처음 계를 맺던 그날 그 아름다운 약속을 떠올리지는 않았을까. 만세토록 이어지도록 우리가 지금 바라고 그 있습니다. 자손들이 이어온 그 정신을 그대로만 또 우리 후손들 쪽에 간다면 앞으로 뭐 300년, 400년이 아니라 계속 이 참 유품이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안동에는 그 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늘 그때 그 정신,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존속해 오지 함부로 중간에서 버리거나 또 거짓내들하고의 등을 지거나
외면하는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선비의 고장 안동에서 지켜온 400~500년 역사의 계모임, 우향계의 정신. 임계계의 정신을 계승하여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은 곧 이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효의 방식이다. (1478년) 안동의 다선문 중 13명의 선비들이 모여 시작한 우향계와 1613년 역시 안동의 11명의 선비들이 첫 모임을 시작한 임계계. 이 계회들은 400~500년에 걸쳐 확대 전승되면서 선조들이 맺은 의리를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을 중시했던 우리 선조들은 계모임을 통해서 벗길이 훌륭한 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권하고 격려하는 정신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400년 이상을 대대손손 이어져 오고 있는 안동 선비들의 모듬사리 계회. 이는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전통 가치입니다.